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1회차 드디어 문제풀이, 아주 뒤늦은 문제풀이이자 어떻게 보면 복귀라고 할게요. 제가 25년 1회차를 보고 와서 이제 3월에 필기를 마치고 아주 급격하게 바로 실기를 이제 응시를 했던 그 자신감 뿜뿜했던 제 자신. 정말 칭찬 플러스 어떻게 보면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도전적인 사람이 아닌데 왜 응시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감정에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5년 1회차를 딱 보러 갔을 때 제가 후기를 남겼지만 다들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직업 상담사를 이제 같은 이제 실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저 혼자서 이제 막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시는 분들이었으면은 뭔가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막 그 샤프 소리와 그 볼펜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막 분주함이 느꼈을 텐데 다행히도 저희 실에 있던 사람들은 저만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를 굉장히 이제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론을 몰라요. 이론도 모르고 이 실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을 훑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그때 23년 2회차였나요? 제가 이제 거기까지 보고 이제 갔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이제 뭐 감나라 배나라 이제 정말 꼼꼼하게 공부한 게 아니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딱 아는 두 문제가 있었다. 근데 1번 문제부터 조금 당황스러웠다. 자, 왜냐? 규준의 종류. 규준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니, 규준의,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규준이라고 하면, 지금 봐도 이 문제는 새로워요. 근데 이게 2012년? 아주 그냥 진짜 보릿고개에서 나왔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NCS 직업 훈련에서 알게 된 직업 상담사님이 2014년에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동차 합격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2014년에 시험을 합격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분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신 기출 문제가 되겠죠. 2개년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진짜 무슨 보릿고개 시절을 1번부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지만 규준의 종류 저희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규준이라고 하면 저희는 집단 내 규준 그쵸? 아는 규준이라고는 집단 내 규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규준에 저희가 이제 단층집이라고 해가지고 규준시 사용되는 이제 확률 표집 방법 규준 표집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단순 무선 표집 층합 표집 직랍 표집 이것도 지금 알까 말까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발달 기준 세 가지를 써라. 근데 답이 너무 어이가 없어. 정신 연령 수준, 학년 수준, 서열 수준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진짜 무슨 문제인 줄 알았냐면 아동 심리학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 연령, 학년 수준, 내 정신 연령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문제야, 세상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2회차, 3회차에서는 이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길 바래요. 제 기준으로 보면 진짜 좀 구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만약에 나온다라면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그 집단 내 규준, 그죠? 집단 내 규준, 표백이다. 그래서 표준 점수, 표준 등급, 100분위 뭐 이거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준 제작 시 만약에 규준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라면 이 규준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 꼭 나와요. 근데 이제 차라리 잘 됐어요. 이제 좀 뭔가 구린 문제 이거는 다음 회차에 나도 못 맞춰요. 자, 근데 이제 미리 나오기를 잘했어요. 자, 그래서 규준 제작 시 확률 표집 방법 단순 무선, 그 다음에 층화, 집락 했던 거, 단층집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라리 요거를 가지고 가시는 게 저희의 정신 승리에 훨씬 가까워진다. 그래서 뭐 정신 연령이니, 학년이니, 서열이니, 당연히 이제 아기 때, 그 다음에 학년,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나뉘고, 거기서의 서열이 생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면 쉽지만 이미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글러 먹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 이 친구들을 가져가시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트프레드슨 나왔습니다. 자, 고트프레드슨이 사실 저희가 뭘 물어볼지가 예측이 됩니다. 자, 그래도 보면 개인 발달에 4단계를 쓰고 각각 설명하래요. 자, 직업과 관련된 개인 발달 뭐 4단계를 쓰고 어땠는데 뭐 고트프레드슨 하면 아는 것도 이 4단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3년 2회차에 나와서 제가 아는 2문제 중에 유일한 한 문제가 얘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론가가 나와서 이렇게 이론을 묻는 문제, 대표적인 유형이다. 자, 그랬을 때 힘성산해다라고 해서 힘과 크기의 지향성, 그 다음에 성역할 지향성,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자, 힘성산해 실컷 외워놓고 뭐더라? 사회적 뭐더라? 근데 막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죠. 자, 내적 고유한 뭐더라? 뭐 내적으로 뭔가 있었는데 이제 했는데 내적 가치였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고트프레드슨. 자, 우리가 힘과 크기,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역할, 뭔가 이제 성에 대해서 내가 여성이고 남성이고 해서 자아 개념이 성의 발달에 의해서 내가 이제 뭔가 뭐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 아니면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이런 성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구분이 되어지는 거고. 자, 제가 이거 팁을 드리기를 앞전 시간에 싸가지다, 그래서 싸가지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이 이제 좀 사회의 맛을 보면, 그죠? 싸가지가 없어진다 해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가치 잊어버리지 말라달라고 우리 같은 학우님들께 정말 목 놓아라. 사실 필기를 붙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힘성산에 이렇게 찾는 것만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실기를 같이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가 써야지, 비슷하게라도 써야지 답을 준다. 자,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또 어머님들 너무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 자, 내적 고유. 자, 내적으로 고유한 뭐가 있겠어요? 내적에 나의 자아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적 사고를 통하여 자아 인식과 자아 정체감이 발달된다. 자, 내적 사고를 통하여 나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아 인식과 자아 정체감이 발달된다. 그래서 딱 이렇게만 쓰시면 뭐 너무 좋겠지만, 뭐 굳이 나는 나이까지 쓰고 싶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저는 이제 쓰지 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물론 저도 썼어요. 저도 썼습니다만, 자, 저는 이제 얘가 3회에서 5세죠. 자, 3, 6, 9, 1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6에서 8세가 될 거고, 얘는 이제 9에서 이제 3, 6, 얘는 13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12가 아니라 14세 이상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상황 속 자아다라는 말도 어려우면 사회 계층의 개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고 내적 고유한 자아 해서 내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얼마나 이제 이 청소년기에 대해서 벌써 내가 할 일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깨어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 아니 이렇게 어린데 자아정체감이 발달될까? 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더 트렌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제가 알았던 유일한 문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에 사용 용도 3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진로시간 전망 검사지. 이거 사실 어느 이론서나 아니면 다른 이런 학습지 같은 걸 보시면 이 문제를 이제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고 갔던 이제 예시 중에 하나인데,
자, 사용 용도 세 가지. 자, 일단 사용 용도 세 가지라는 것과 저희가 21년 3회차 때, 자,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물어보는 게 사용 용도랑 시간 전망 개입이라고 하니까 뭔가 또 새롭게 들리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하면, 아, 세 가지가 나왔다. 자, 그러면 뭐 개입의 뭐 세 가지 차원이든 사용 용도든 뭐시기 간에 변방통을 떠올려라. 자, 그래서 제가 21년 3회차 얘기할 때 이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면서 도라에몽이 자꾸 생각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 이게 왜 변별이냐?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정말 현재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 미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욜로족 같은 느낌 있죠? 자,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너무 중요해. 현재의 이 쾌락과 즐거움, 나에 대한 소비가 너무 즐거워요. 자, 근데 이게 좀 변별된다라는 것은 막 청년인데도요, 진짜 열심히 사는, 보고 배울 게 많은 청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느끼죠.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뭔가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한대요. 나도 나름대로 진짜 노후를 위해서 내가 과연 열심히 살고 있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실버계 블랙핑크가 아니라 이제 블랙펑크가 되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정말 차별화돼서 생각해야 할 게 정말 많다. 자, 그리고 이제 방향성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미래를 낙관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저 원래는 뭐 낙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그런 어려운 말을 쓰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낙관적. 아주 미래적으로 낙관적도 어려우면 긍정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아, 나의 미래는 어두컴컴한 아주 암흑의 세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좋을 날이 오겠지, 해 뜰 날이 오겠지,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통합성은 뭐냐면 미래와 현재를 합치는 거죠.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변방통이다. 그래서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이야기 나오면 변방통인데 일단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 저는 이 문제를 왜 냈는지도 의문이에요. 출제 기준에서 이제 뭔가 이 필기 때도 제외가 된다라고 이제 이론서나 이제 뭐 그런 거에도 이제 다 이제 해서 많이 제외를 했던 부분인데 난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게 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번 치셨던 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 아직 답안을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렸다. 가감하게 답을 허튼 걸 썼겠죠. 저는 변방통이라는 얘기를 21회 우리 21년 3회차 촬영할 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엊그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안타깝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2년 3회차에는 4가지를 쓰라고 아주 똑같이 나왔고 개수만 이렇게 하나 늘려서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게 개수가 몇 개가 됐던지 간에 5가지든 4가지든 저희가 이 문제를 이해를 하시고 맞추신 분도 있을 테고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도 뭐라고 썼던 것 같은데 하여튼 믹스 짬뽕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면 부분 점수, 못하면 그냥 완전 틀리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저희가 22년 3회차 이미 이제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자, 일단 여기서는 산업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뭐 마찰적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이다, 이 실업에서 한 켠 가져오고 또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를 이제 관련해서 막 믹스 짬뽕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자, 보시면 일단 노동과 산업, 그리고 숙련 직종에 대해서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카테고리를 봐주시면은 이 노동에 대해서 일단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산업별 인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뭐 4차 혁명이니 이제 뭐 4차 혁명 넘어서 이제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의 산업이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진짜 간단하게 생각해서 현재 농업과 그냥 디지털도 정말 옛말일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어요. 자, 임금 격차. 자,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할 사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인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생산성의 차이. 유식한 말, 일할 노동력,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하냐. 자, 우리 이 농업에서 노동조합이 있나요? 자, 노동조합, 우리 이장님이 노동조합 대표님이실까요? 그래서 이 존재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파워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삼성. 자, 노동조합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현대, 뭐 울산 현대, 막 기아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이런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당연히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별 집중도. 아까 우리 산업별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산업별 수요도 중요하다. 그리고 숙련 직종의 구성의 차이. 자, 숙련 직종이 여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젊은 뭐 농촌 살리기 캠페인 뭐 이런 것도 하고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은 다 여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긴 다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노동과 산업과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의 구성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별로 임금 격차, 물론 임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이겠지만, 자, 그래서 노동, 산업, 숙련, 이 큰 테마를 알고 계시고, 자, 우리가 농업을 생각해서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산조합, 우리 생산조합에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과박스나 그런 데 보면은 무슨 조합 이렇게 써 있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생산조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산업이에요.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수요가 높습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노산. 임금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노산. 자, 숙녀의 노산입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 애기를 좀 이렇게 생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조합, 농업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중, 수유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숙련 직종의 구성의 차이, 이제 엄마들 나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지만 노산숙 생각해 주시면서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 문제가 과연 나올 수도냐마는 제가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뭐 3회차나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산업에서 나올 거 수두룩 빡빡이다. 차라리 이걸 물어본다라면 최저임금제의 기대 효과를 물어볼 것이다 라는 얘기. 같은 비슷한 년에 회차에 나왔던 문제를 돌려가면서 물어보겠지, 얘를 또 물어보기에는 산업별 물어볼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좋은 추억이었다 한 페이지로 남기시고 저희가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를 보고 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단위에 대해서 산업을 결정하는 거, 그런 문제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홀랜드 이론하면 정말 육각형, 너무 뻔하게 육각형을 생각을 해서 현탐의 사승관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건만, 개인과 개인, 환경과 환경,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을 쓰라 그래서 또 한 번 동공이 흔들렸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홀랜드가 뭔가 개인과 환경을 중시 여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개인과 개인, 환경과 환경, 개인과 환경,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볼 줄 솔직히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에 3회차였죠. 거기서 저희가 아마 가장 최근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도 홀랜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변별성이니 뭐 해서 일치성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주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거는 웬걸? 무슨 개인과 개인, 저는 무슨 여기다가 랩인 줄 알았어요. 라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관성, 일치성, 계측성.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요. 저희가 외울 때 일치계다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필기 때 외울 때. 근데 실기로 오니까 개인과 개인 이게 뭔 소리야? 무슨 환경과 환경, 이거는 무슨 김석훈님의 쓰저쓰도 아니고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일관성, 정말 일관성 있게 개인과 개인. 자, 어떤 쌍들은 다른 쌍들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일관성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치는 뭐냐면 개인과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관성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치한다. 뭐가 일치하냐? 개인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일치하다. 자,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유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한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사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복지사라든지 직업 상담사라든지 그런 저희가 맞는 그런 유형별 직업군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뜬금없이 제가 막 어디 탐구형이나 현실형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것도 어쨌든 제 유형과 맞지 않을 뿐더러 이 환경에서 제가 적응을 당연히 못하겠죠. 뭔가 일을 시키려고 했다가도 뭔가 기계를 막 조립하다가도 갑자기 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탐구형을 하려고 했더니 뭐 정말 비커 같은 거 다 깨먹고 정말 졸고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쵸? 자신이 그 유형에 맞게 환경에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희가 구직을 할 때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측성은 뭐냐? 환경과 환경이다. 자, 육각형 모양에서 유형들 간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서로 유사하고 멀수록 대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측성이다, 그때는 저희가 뭐 정체성이었나요? 뭐 그렇게 해서 비슷한 말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홀랜드의 개념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 겉핥을다라는 얘기보다도 너무 육각형의 현탐의 사진관에 홀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굉장히 심오한 홀랜드 이론을 가져가는구나. 그래서 차라리 이게 2회차에 나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를 갑자기 2회차, 3회차 때 만났더라면 조금 당황스러울 뻔했으나, 얘를 미리 만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21년 3회차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고 저렇게 물어보면 모르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아예 다 주어지는 문항,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개인과 개인, 환경과 환경, 뭐 굉장히 아주 그냥 심오하게 물어보는 유형. 그래서 말 뜻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홀랜드 얘가 나왔으니까, 일단 저희는 육각형의 현탐의 사진관을 나오기를 다음 회차에서는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 1회 때 빨리 빠져주는 게 좋다. 그래야지 우리가 2회, 3회 때 현탐의 사진관을 신나게 쓸 수 있다. 신나게 써서 이제 얘까지 들어주는 그런 진면목을 보여드릴 수 있다. 네, 그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 의미와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22년 1회차에는
역전이와 해결책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전이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역전이 전이. 자, 전이를 알면 사실 역전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고 저희는 이미 22년 1회차에서 역전이를 보았기 때문에 역전이를 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것. 자, 그럼 역전이는 뭐예요? 자, 상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인물에게서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을 내담자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자, 그랬을 때는 해결 방안은 오히려 상담자가 이렇게 역전이를 겪고 있을 때 해결 방안은 뭐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제 알아채기 위해서 이제 뭐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감독을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담사에게 위임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의를 이해하되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받아주지 않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자, 여긴 다행히 이제 뭐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의를 이해는 하지만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자,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를 하고 또는 이제 뭐 훈습이라고 해서 이제 훈습의 그 과정을 이제 해서 전의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제 뭐 해결 방안을 그냥 설명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좋은 것은 객관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 혹시나 또 알고 가실 수 있더라면 훈습의 방법을 이용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저희가 이제 뭔가 역전이에 대해서는 뭐 그쵸? 자기 분석을 하고 자기 감정을 그쵸? 알아차리고 슈퍼바이저 지도 감독을 받고 다른 상담가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문제까지 봤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역전이에서 조금은 변형된 형식이긴 하지만 글쎄요 이 문제도 제가 뭐라고 쓰긴 썼는데 맞게 해줄지 부분 점수를 주실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3월 달에 봤던 거라 이제 좀 4월 달이죠. 한 달이 아마 됐나 안 됐나 기억이 안 나지만 저도 정말 제 점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합격은 못 됐을 것이고 과연 점수는 몇 점일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 몇 번 문제였나요? 시간 전망 그 검사 관련해서 나왔던 사용 용도를 물었던 저희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과 7번은 정말 어이가 없다. 이게 출제 기준에서 빠진다고 했던 그 유형 두 번째.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신 이제 뭐 이런 실기책이라든지 그런 이론책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빠진다. 그래서 출제 기준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정말 선명하게 써놨는데 정말 가볍게 어긴 것의 두 번째 뒤통수 문제입니다. 자, 일단 아까 시간 그 전망 검사제에서도 가히 놀랐는데 그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원형 검사가 나왔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살짝 기억이 날랑말랑해서 필기에서도 굉장히 이제 예전 문제 풀다 보면은 기출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빈출이다 해서 몇 번 이제 좀 이렇게 보기는 했던 거라서 이게 뭐 원의 의미가 뭐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이게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 해서 원형 검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친밀감 뭐 이런 디테일은 몰라도 의미, 뭐 크기, 배치 이런 디테일은 몰라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세 개를 쓰긴 했어요. 원의 의미를 쓰기는 썼는데 이것도 또한 맞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난해한 문제 중에 이게 도대체 왜 낸 거야?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당하고 이제 모든 이제 실기 기출 문제들을
못 믿겠다. 아무리 이제 좋은 이제 교수님들과 아무리 좋은 이렇게 학습 사이트더라도 나는 이제 못 믿겠다 해서 저는 지금 제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이론도 모르고 필기를 받기 때문에 실기도 사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알아가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 느낌을 좀 파악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2회 시험을 보든 3회 시험을 보든지 간에 이제는 좀 틀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실기 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만든 완성본이 이제 되면은 이제 그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스터로 이제 조금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의 의미든 뭐 원의 크기든 원의 배치든 이 코틀인지 코털인지가 진짜 너무나도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원의 의미 이렇게 원 각각 그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고 이렇게 원의 접점이 이렇게 있는 것은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원의 배치는 자, 시간 차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2회 때는 안 나와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 플러스 일단 1회에서 차라리 그냥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이거 차라리 나오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라면 지금 아까 그 시간 전망 원형 검사 나왔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리까리한 문제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2회 때는 뭐냐? 얘네들 대신해서 뭐 다른 신출을 내거나 아니면 빈출해서 좀 내겠다. 왜냐면 25년도에서는 그 25년 1회차에서는 신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개정되고 나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떻게 할지를 몰랐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2회 때부터는 이제 신출을 이제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출하는데 어차피 이 문제도 뭐 맞추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출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기출만 열심히 쓰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봤던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와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공부를 심리학도들도 몰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자 한자 다 이렇게 그냥 퍼주듯이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같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강의를 쭉 찍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외우는 팁, 암기 팁 정말 아무것도 무지한 사람이 더 잘 이해를 쏙쏙 어차피 제 머리에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쏙쏙하게 이제 해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저희는 정말 그 유효기간 안에 다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8번 문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에 경력개발 5단계를 쓰고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슈퍼는 굉장히 나올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5단계. 자, 3단계 하면 표조조고 5단계 하면 성탐학류세, 6단계 하면 문심자 현태이다. 자, 그런데 5단계를 쓰고 각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두 문제, 딱 그 이론가에 대한 문제만 잘 맞추었네요. 자, 그래서 얘는 23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고 성탐학류세는 뭐 너무나도 그죠? 저희가 필기 때 너무나도 암기에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제 외울 정도로 술술술술 쓸 수 있는데 이제 성탐학류세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뒤에 설명을 쓰는 게 난제였다. 자, 그래서 이제 성장기 때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점차 내가 이 나라에 뭔가 이렇게 장이 되는 거를 이끌어 나가려면은 굉장히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뭔가 외국어도 그렇고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자, 탐색기 때는 이제 뭐 학교 생활도 하고, 이제 뭐 취미 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일을 통해서 일단 활동을 통해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자, 확립기에는 이제 확립해 나가는 거죠.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종사하며 생활의 터전을 이제 읽어나가는 시기이고, 유지기 때는 이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자, 이게 사실 나이가 있었죠. 아까 고트프레드슨처럼 얘도 이제 나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유지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쓸 게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나이를 쓰라고 굳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싶어 할 때 저희가 이제 저는 진짜 나이만 열심히 쓰고 왔어요. 그래서 이 유치기 때도 그렇고, 세태기 때도 그렇고, 사실 이제 뭐 나이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지만, 사실 나이보다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내용을 확실하게 쓰고 가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는데 지금 뭐 성장기니 탐색기니 확립기니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해진 직업에 정착하고 지금 저희가 유지기를 향해서 쫓아가고 그쵸? 자신의 위치가 확고하고 비교적 안정되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진짜 바랄 뿐입니다. 저도. 자, 그래서 이제 쇠퇴기 때는 언젠가는 이제 적정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역할, 제2의 인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은퇴라는 이야기도 잘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새로운 역할, 제2의 활동을 해서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정말 이게 희망의 꿈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 딱 놓고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확립기, 저는 지금 확립기까지 거의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유지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유지기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인생의 일대기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성장기 때 어땠다, 탐색기 때 어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쉽게 슈퍼의 이론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문제가 성탐 확률세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미 나왔더라면 저희는 흥미, 표조족, 그리고 발달의 그런 그 관계, 6단계, 현신자 문태일을 더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낸다면 정말 제발 콜랜드의 문제를 쉽게 내주셔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점수를 주신 문제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하고 나서 나는 무능하다라는 이제 뭐 일화가 나오고 우울함에 빠진 내담자에게 100의 인지행동적 상담을 하려 한대요. 자, 부정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보고 너무 당황했던 게 저희가 인지, 정서, 행동해서 RABT, 앨리스의 RABT 상담은 아는데 저는 100의 우울 척도는 알지만 인지, 행동적인 상담을 하신지는 몰랐다. 그래서 이 답은 아마 제가 뭐라고 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빈칸으로 썼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자, 일단 상담 기법 3가지 한번 본다라면 여기서는 행, 정, 언. 행동적 기법,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입니다. 저 이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보면 행동적으로는 이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저희가 A, B, C, D, E, F 그 모델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런지 행동적 기법, 목표를 수행함으로써 인지 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뭔가 인지 행동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인지 변화를 통해서 이제 행동적으로 그쵸? 실천하게 해야 되는 거고 정서적 기법은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파악하여 자, 합리적 정서를 유도한다. 뭔가 부정적인 거를 비합리적인 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ABCD 모델과는 비슷하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직설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살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가 100의 인지행동적 아니면은 ABCD, 앨리스의
ABCDEF 모델을 쓰는데 여기는 난데없이 베개 인지행동 상담을 물어봐서 정말 점수를 그렇게까지 주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서적 기법 그리고 언어적 기법이 하나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를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제가 행정언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뭐 언제 또 나올까 싶냐면은 지금 이제 100의 인지 행동적 상담 나왔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복선입니다만 다음 회차에는 분명히 A, B, C, D, E, F 모델이 나올 것이다. 자, 정의를 물어보고 뭐 설명하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뭔가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사례가 나올 확률은 적으나 다음에서는 A, B, C, D, E, F에 대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 확률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적 기법, 정서적 기법, 언어적 기법이 있구나. 그래서 언어적 기법.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논박해서 뭔가 비스무리합니다. 논박하는 것마저도. 자, 그래서 100이 나오면 인지 행동적 상담. 그래서 행정과의 언니가 인지 행동적으로 상담을 받으려면 자, 뭔가 가방을 사주면, 그쵸? 행동적으로 가방을 사주면 치료가 되고요. 정서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특히 명품백을 사줄 때 마음의 평화가 와요. 자, 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도 백을 사주면 닫혔던 입도 열린다. 갑자기 말을 풍어를 읊는다. 자,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NCS 저가 훈련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무슨 이렇게 남성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에코백을 이제 메고 다녔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명품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명품백이란 어떤 존재냐. 그래서 남자의 그런 이제 스포츠카나, 그다음에 뭐 명함과 같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여자지만 저는 명품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럴 돈 있었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일단은 그거 명품백도 이제 조금 들어본 사람이 이제 맛을 안다고 뭐 너무 형식적인 이야기를 했던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언어적 기법, 내담자의 부정적 사고를 논박하여 내담자의 언어를 변화시키는데 자,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미 ABCDEF 모델은 뭐가 뭔지도 잘 알고 있다. 자, 그렇지만 백의 인지 우리 행동적 상담.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계셨던 처음 보는 거던. 자, 이 문제는 이제 잊으시고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A, B, C, D, E, F 모델과 그리고 내담자 중심 상담에 관련된 문제를 차라리 아는 것이 더 저희에게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교재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서는 일단 그냥 백이 좋다, 명품 백이 좋다 라는 거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